여러분, 결국 서울우유가 우유값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5.4%나 했어요. 이렇게 되면 서울우유가 1등 업체잖아요. 다른 우유들 뭐 매일유업이든 뭐 다 같이 올릴 거고요. 우유만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베이커리, 빵이죠, 빵, 커피 다 올릴 거예요. 우유가 오르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지금 5.4%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초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도 크다.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목표치가 2%인데 2%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사실 우유값은요, 올라갈 것이라는 거 예상됐어요. 예상됐어요. 무슨 얘기냐? 원유값 올렸잖아요. 원유값. 예. 위에 원유값을 올렸습니다. 참 이상한 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도 보면 제가 낙농업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시장 경제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보시는 것처럼 백색 흰우유 말입니다. 흰우유. 흰우유가 점점 1인당 소비량은 떨어져요. 1인당 소비량은 떨어집니다. 예. 2020년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인당 26.3kg을 마시니까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게 소비가 줄면 가격은 떨어지는 게 시장 경제잖아요. 그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시장 경제예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리터당 2016년에는 922원이 2018년에는 926원으로 올라가더니 2020년 더 많이 올라가고 2021년 947원까지 올라갔어요. 947원까지. 이게 보면 사실 시장 경제하고는 맞지 않죠. 예. 이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해산물이나 이런 데는 정부에서 보조금 같은 게 있어서요. 예, 이게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가는 경우가. 사실 흰우유 우리나라 좀 비싸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런데 가격까지 올라가니 참 어쩌겠어요. 낙농업체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해요. 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지 소를 돌보지.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올라가니까 사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네. 그러면 인건비에, 최저임금 엄청 올렸잖아요. 인건비에다가 사료값 올라가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올려달라 이거예요. 올려달라. 2.3% 이상한 것도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낙농업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펴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가 잘못되면요, 다 뒤틀리거든요.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 경영에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을 올려놨어요. 임금이라는 것. 게다가 근로시간이라는 것도 기본인데 그 근로시간이라는 것도 줄여놨어요. 그러니 가격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비용이 올라가니까 출고 가격을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서울우유 값이 5.4%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데 밀가루 가격은 또 얼마나 올랐어. 원자재 가격도 엄청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려야 돼. 우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빵도 올리고 커피도 올리고 다 올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상황은 커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공공요금은 또 좀 올립니까? 전기요금 올렸잖아요. 전기요금도. 전기요금 올렸죠. 전기요금을 킬로그램당으로 따졌을 때, 킬로와트시로 따졌을 때, 지금 4인 가구 기준으로 350킬로와트시 사용하는 사람에 1,050원 오릅니다. 3원 정도 인상했으니까, 킬로와트시당. 3원 정도 인상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오르겠어요?
전기요금 오르면 가스요금, 수도요금, 예, 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계속 올라야 될 거예요. 계속 올라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공공요금은 공공요금대로 오르고, 예, 우유를 올리니까 식품요금은 식품요금대로 오르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겠죠. 점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5개월째 2%대예요. 여기다가 집값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얼마라고요? 집값까지 포함을 시키면 2%가 더 늘어난다. 4.6%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다. 야, 진짜 많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 온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 거죠. 여기에다 더 심각한 것은 말입니다. 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여러분 생활물가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물가는. 생활물가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목도를 하잖아요. 5만 원권 들고 나가면 얼마나 쓸 돈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충격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물가가 지금까지 올라간 걸 보면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 조사할 때 460개 품목 조사하잖아요. 그중에 146개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중심으로 실제로 물가 조사를 해봤더니 3.4%입니다. 거기에 집값까지 포함시키면 5.4% 아니에요. 이제는요 물가가 줄줄이 오를 거예요. 게다가 재난지원금 11조 뿌렸잖아요. 또 추석 대목이라는 게 있어요. 추석 대목이라는 게. 추석 대목에는 물가가 한번 올려놓으면 안 내려가요. 그냥 그대로 갑니다. 대목에 쓰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요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서 충격,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서 충격, 참 서민의 삶이 고달퍼진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서민의 삶이 참 고달퍼진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예, 물가 정책 지금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설프게 하다가는요 또 한 번에 저는 물가 정책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일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일시적이 아니잖아요. 5개월 연속 지금 2%가 넘어서니까 저는 물가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오를 거냐. 그건 제가 확실하게 이렇다 이렇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예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이라는 거 있잖아요. 최저임금 올렸죠. 내년에도 5.1%나 올렸습니다. 게다가 주 52시간제. 이거는 악마적 정책이에요. 악마적 정책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만큼 중소기업한테 엄청 충격 줄 겁니다. 이것도 비용이 올라가는 요소예요. 그 외에 각종 세금들 오르죠. 준조세 다 올라가잖아요. 준조세라고 이야기하는. 4대 보험, 8대 연금이라고 하나요? 8대 연금 보험이라고 해요. 8대 연금 보험. 뭐 그중에 국민연금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지만 뭐 군인연금이나 혹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우리하고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라는 거 국세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예, 그게 4대 연금이거든요. 4대 보험도 지금 올라가거든요. 4대 보험도. 그러니 이게 다 올라갈 수 있는 요소만 있기 때문에 물가 잘못하면 저는 계속 올라가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예,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물가 부담은 굉장히 될 거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커진다.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합니다.